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흡입수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게 처음 공부하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넷 포지티브 석션 헤드를 우리가 NPSH라고 하고 어베일러블을 AV 또 리퀴어드를 RE라고 보통 첨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 뜻을 보자면 얘네는 간단하게 흡입 양정이에요. 근데 이 어베일러블은 유효하게, 즉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콰이어드는 필요로 하는 애예요. 말로 하면 또 쉬운 듯한데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우리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요. 먼저 이 NPSH라는 걸 따질 때는 거의 99% 이상 수조에, 정확히 수면이 되겠죠. 사용한 뒤에 수면일 수도 있고, 수조의 높이보다 펌프의 설치 높이가 높아서요. 정확히는 얘는 임펠러가 되겠죠. 임펠러 I. 펌프가 높아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할 때 따지는 I입니다. 수조가 더 높으면 애초에 이거를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먼저 살펴보면, 일단 소방에서는 A라고 이렇게 R이랑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요, A가 큰 놈이 무조건 좋은 놈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참조하시고, NPSH AV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얘를 고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NPSH 식을 보시면 우리가 대기압에서 그 수조의 높이가 펌프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게 높이를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고요. 수조가 높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수조가 낮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배관이라던가 부속의 마찰 손실, 또 포화 증기압을 빼줘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유체라는 건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 압력이 높은 곳에서, 하이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즉, 우리가 펌프의 흡입 원리를 제가 또 따로 찍을 건데, 이 HA라는 건 대기압이거든요.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보면 그거를 수두로 봤을 때 10.332m 아쿠아가 되죠. 즉, 우리는 펌프 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이 대기압보다 낮춰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 대기압을 올릴 수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게 최대 압력이 되는 거죠. 최대 압력 차이가요. 즉, 얘는 10.332인데 우리가 로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즉, 여기 안에 차압이 최대 10.33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즉 여기 이제 낮은 쪽 압력이 요 가는 길에 소비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332밖에 못 올리니까, 심지어 이건 이론적인 거죠. 실제로는 더 못 올리고, 만약에 수조의 수면보다 펌프의 높이가 바로 수면이라고 해볼게요. 10.332m보다 크다면, 이렇게죠. 얘보다 H가 크다면 이거 아예 못 올리는 거죠. AV를 볼 필요도 없이. 즉,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또 요 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요. 이 물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포화 증기압은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기 좀 그러네요. 압력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말이 좀 이상한데, 쉽게 생각하면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물이 빨리 끓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거죠.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압력이 높으면 물은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우리가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이 압력이 뚝 떨어지면은 20도에서 끓을 수도 있거든요. 즉 얘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기압을 우리는 포화 증기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마체 손실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클 거고 요 포화 증기압은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조가 펌프보다 높으면 이놈이 더해져 버리니까 이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수조가 낮게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펌프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걸 수도로 표현했죠. 압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한데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힘이 모자르면 수조를 더 높게 설치하면 되고 또는 펌프를 낮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 배관경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속도를 느리게 해서 마찰 손실을 줄일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AV를 했으면 MPSH RE가 있겠죠. 얘가 식을 이것저것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가면요. 이렇게 흡입비 속도라고 해서 뒤집어 놓은 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렵고요.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쉽게 봐보면 정면에서 아웃다 해볼게요. 여기 흡입 플랜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원심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입구로부터요. 여기 펌프 임펠러의 중심이 그러니까 최대 압력, 최소 압력, 즉 최대 진공도가 되거든요. 최대 진공. 이게 이제 우리가 펌프 I라고 하는데 이 I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임펠러가 있잖아요. 눈처럼 생겨서 얘가 I인 겁니다. 여기 흡입 플랜지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손실. 자, 이거 우리가 MPSH R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펌프를 발주하기 때문에 주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건들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요 R이라는 건 왜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대기압으로 절대 압력으로 0.01 뭐 ATM이라고 해볼게요. 절대 압력이니까 A 붙여줄게요. 여기는 0.01보다는 손실 때문에 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 여기에 밀어주는 힘이 이 0.03에서 0.01 뺀 거, 요 값보다는 커야만 이 펌프가 흡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 흡입면에서 걸리는 진공도에 따라서 이 진공도보다 펌프 입구에 밀어주는 양정, 이게 더 커야 된다. 즉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양정은 수두는 요 MPSH의 AV가 되는 거죠. 왜냐면 AV는 우리가 여기까지 밀어줄 수 있는 힘을 말하니까요. 뭐 토막개수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뭐 사실 알아도 별 도움도 안 되고 유체 기계를 하실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올릴 거라. 그러면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좀 헷갈리고 복잡하니까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워낙 오랜만에 그려봐가지고 우리가 여기 수도를 볼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의 조건은 수조의 설치 높이보다 펌프의 설치 높이가 높은 경우에 이 개념도예요. 그럼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긴 거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먼저 여기를 펌프의 임펠러 중심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큰가? 뭐 여기가
펌프의 흡입축이 될 거고 여기가 토출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을 몰라도 펌프 내의 압력은 임펠러에서 국부 진공을 만들어서 당겨오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흡입 임펠러로 갈수록 압력이 저하됐다가 그 임펠러를 타고 벽에 딱 부딪히면 좀 더 제가 곡선을 최저 진공이 됐다가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압력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여기 케이싱이 되겠는데 우리가 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값이 되는 얘를 우리가 대기압 제가 HA라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10.332m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위에 이 식 있잖아요.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요 입구까지 손실이 생길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은 R2가 되는 거고요. 즉 개념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걷고 먼저 수조 높이부터 펌프 높이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HH라고 쓰고 실양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높이차라고 할까요? 그리고 배관에서 마찰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펌프 흡입축까지 오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손실이죠. 얘가 마찰 손실. 하나 더 꺼서 이 비율은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그리고 포화 증기압도 빼줬을 때 우리는 이거를 MPSH AV라고 하기로 했죠. 즉 대기압에서 뺄 거 다 빼고 남은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임펠러가 만들 수 있는 진공이 있고 여기 흡입축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손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MPSH-R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진공은 더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요 흡입축 플랜지부터 임펠러까지 손실이 더 있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완전 진공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물이 임펠러에서 물을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이제 비면 여기 압력이 그 피스톤 효과처럼 뚝 떨어져서 다음 물이 당겨오는 건데요.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진공이 물과 물 사이에 진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물에서 용존가스나 용존산소가 나와서 여기 또 들어가기도 하고 케이싱 쇠어도 공기가 침투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완전 진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V가 이 RE보다 커야 펌프가 물을 흡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자, 우리가 AV라는 건 높이차는 변하지 않고요. 포화 증기압도 고정돼 있지만 배관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HF 즉 마찰 손실은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면 부식과 스케일 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펌프도 마찰 손실과 부식 스케일 또 이제 그 기기여도 말 그대로 다르니까요. 얘도 RE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는 요 HV를 이미 정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 HH 높이를 제공하는 펌프 회사도 있고요. 카탈로그엔 일단 써 있는 데도 있고 안 써 있는 데도 있는데 그 펌프 회사로 전화를 해보시면 흡입 가능 높이를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수조를 펌프보다 높게 설치했다면 이 갭 차이는 아예 삭제가 되고 높은 만큼 더 우리가 압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따지냐 이쪽에다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를 양정으로 보고 수도로 보면,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AV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RE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을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장소라 그러고 왼쪽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보다 흡입이 아예 되냐 안 되냐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서적들에서는 AV가 RE 값에 1.3배를 곱한 것, 즉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AV는 점점 줄어들 거고 RE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테니 이만큼의 여유를 두라. 부식을 감안해서 30% 더 큰 값보다도 더 큰 AV를 죄송합니다. AV 값을 산출하도록 해라 라고 돼 있는 거고, 해외에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RE 플러스 1m보다 AV를 크게 해라 뭐 이런 기준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면 실무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펌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펌프의 흡입 가등 양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저는 먼신 펌프 같은 경우에는 4.5m보다 차이가 많이 나면 펌프 회사에서 된다고 해도 저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얘랑 세트인 게 캐비테이션인데 그건 좀 따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즉 이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MPSH AV라는 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아이고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펌프의 임펠러에 미칠 수 있는 힘인데, 여기 양정이라고 하니까 헤드라고 하니까 양정이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또는 시공을 해서 조절이 가능한 아이다. MPSH RE라는 건, RE는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고정값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RE를 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얘를 양흑입을 쓴다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양흑입도 좀 불안하고 펌프를 두 대로 나눠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RE 값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실무에서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한 적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저는 4.5m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RE는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고정값이며 펌프의 임펠러 흡입단부터, 그러니까 플랜지 흡입단부터 임펠러까지 발생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손실값이다. 당연히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보다도 더 큰 값이 임펠러 펌프의 플랜지 흡입면에 가해져야 우리가 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